안녕하세요. 신혜변호TV 신은숙 변호사입니다. 날씨 추워지고 있습니다. 1년 중에 이때가 제일 추운 것 같아요. 기온이 이렇게 뚝뚝 떨어질 때. 사실 한겨울에 영하 10도, 15도일 때 생각하면 요즘 기온 같으면 이제 봄날씨라고 할 건데 이렇게 처음에 더운 기온이 있다 뚝뚝 떨어질 때 정말 추운 것 같아요. 오늘 이혼소송과 관련해서 정보 방송을 찍으려고 하는데 가끔 이제 제가 볼 때는 그거 갖고 이혼하기에는 그 정도는 어느 부부에나 있지 하는 사연을 갖고 이제 이혼하겠다고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비교적 이제 젊은 아내분들이 많으세요. 와서 하는 게 뭐냐면 남편이 폭언을 했고요, 폭력을 했고 집에서 좀 나가게 해주세요, 이런 얘기할 때 있어요. 그래서 적금금지 가처분을 이제 해달라고 하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적금금지 가처분과 관련해서 오늘 이제 정보를 드리려고 합니다. 적금금지 가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있는 곳을 기준으로 해서 100m 이내로 접근하지 마라. 이게 일반적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100m 이내 접근하지 마는 건 물론이고 전화도 하지 말고 문자도 하지 말고 누구 시켜서 만나자고도 하지 마라. 이렇게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일체에 접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접근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차단하는 것을 적금금지 가처분이라고 합니다. 근데 적금지 가처분을 하는 경우가 크게 보면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 보면 형사사건이 벌어져서 뭐 폭력이라든가 위해를 가할 것 같은 경우는 이제 수사기관이 하는 적금금지 명령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웃이 너무 우리를 괴롭히고 자꾸 찾아오고 뭐 이렇게 해서 저 사람을 차단할 목적이 좀 있다라고 할 때 일반 법원에 신청하는 적금지 가처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뭐가 있냐면 이혼소송을 제기했을 때 사전처분이라고 합니다. 이혼소송을 본안을 제기한 그 담당 재판부에다가 사전처분으로 적금금지 가처분을 신청을 합니다. 적금금지 명령을 해달라고. 이렇게 크게 보면 세 가지가 있는데 이혼소송과 관련해서 적금금지 가처분은 이혼소송 본안 중에 진행이 된다는 특징이 있고 다른 두 가지 경우와 다른 거는 비교적 쉽게 인정이 된다. 그리고 기간이 굉장히 길다. 언제까지? 소송이 끝날 때까지, 이혼소송이 끝날 때까지, 그때까지 접근하지 말라라는 명령이 내려집니다. 이렇게 해서 이혼소송에서의 적금금지는 다른 경우의 적금금지와 달리 이런 특징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가정폭력과 관련해서 그것을 유책사유로 삼아서 이혼 신청을 하게 될 때 보통은 대부분 이제 아내분들이 피해자인 경우가 많으시고 남성분들도 피해자들이 있으십니다. 남편분들도. 이런 경우 이제 그런 폭력 상황이 벌어지면 112에 신고를 하시게 되죠. 그럼 경찰이 옵니다. 112에 신고를 하시면 반드시 현장에 출동해서 어떤 사안으로 신고가 됐고 어떻게 처리가 됐다는 걸 기록을 남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폭력 상황이 발생하면 112에 반드시 신고를 해달라고 저희가 권하죠. 그래서 경찰이 딱 오게 되면 일단 상황을 봅니다. 현장도 보고 그리고 사안이 심각하다고 하면 일단은 가해자인 부분을 집에서 이제 분리하게 되는데 대부분 이제 남자분들이 나가게 돼요. 왜냐하면 부부싸움을 하던 중에 보면 이제 아이들이 있고 아이들이 어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이들은 대부분 엄마에서 안 떨어지려고 하니까 엄마하고 아이들을 설사 아내가 가해자라 하더라도 집에다 머무르게 하고 남편을 집 밖으로 나가서 이제 그날은 좀 나가 계시라고 이렇게 분리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상황이 더 심각하면 이제 사실은 그 보호할 수 있는 기관으로 이제 가실 수 있게 이렇게 처리를 하게 되죠. 이렇게 와서 가해를 당했다는 피해자가 형사 고소를 하고 처벌을 원한다라고 하면 입건이 된다라고 하죠. 입건이 되면 경찰에서 적금금지 명령을 내려줍니다. 근데 이게 길지 않아요. 보통 이제 21일, 3주 이렇게 내려줍니다. 근데 3주 동안은 이혼소송을 한다 그래도 사실 소장 접수도 안 되는 거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연장 요청을 하면 또 이렇게 연장을 해주는데 그게 길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방법은 그런 폭력적인 상황에서 112에 신고를 해서 경찰한테 적금금지 명령을 내려달라고 하고 이혼소송을 제기한 다음에 이혼소송 재판부에다가 사전처분으로 적금금지 가처분을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혼소송이 끝날 때까지 이제 퇴고를 하게 되는데 이때 일반 그 적금금지와 달리 이혼소송에서 내려지는 적금금지에 대해서 일단은 내가 접근하지 말라는 처분을 받았다는 게 기분이 굉장히 나쁘시죠. 근데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재판부가 왜 적금금지 가처분을 쉽게 받아주냐면요. 너무 지금 부부간의 갈등이 심각해. 그래서 같이 이렇게 두면 또 투닥투닥 싸울 염려가 있고
그 다음에 먼저 제가 올린 영상에서 가정폭력이라든가 데이트 폭력은 횟수가 잦아질수록 그 수위가 심해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상해를 당할 수도 있고 심한 경우 사망사고도 발생하고 하니까 일단 분리를 하겠다.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나중에 따지고 일단 분리, 이런 원칙이 있고, 그 다음에 부부라는 게 참 묘하잖아요. 그 싸움이라는 게 항상 이렇게 칼로 물베기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죽일 듯이 싸우고 옆집에 가서 영연막새 설수 아빠가 어쩌고 이랬던 사람들도 어느 날 보면 또 하하호 하고 여행도 가고 외식도 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가정법원에서도 일단 떨어져서 냉각기를 좀 가져봐라, 이런 의미입니다. 이 적금 가처분을 명령을 받은 사람 쪽이 너가 가해자다 이렇게 확정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일단 분리해서 분쟁의 여지를 좀 줄이고 그다음 냉각기를 가져봐라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혼소송 끝날 때까지 길게 그리고 비교적 쉽게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오해 없으신 게 좋죠. 그 다음에 그럼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적금지 가처분 뭐 사실 가실 데가 없으면 이제 황혼이혼 같은 경우는 집 한 채 달랑 갖고 사시는데 한쪽 나가라면 갈 데가 없어요. 자식 집에 갈 수도 없고 돈도 없어. 딱 하나 집밖에 없어. 그런 경우에는 안방에 접근 금지 이렇게 내려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내자가 피해자면 물어보세요. 어디를 주로 계실래요? 그러니까 안방만 안 들어오게 하면 돼요. 그러면 안방 접근 금지 이렇게 내려지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제발 이렇게 다투지 마시라고 이렇게 내려지기도 하는데, 그러면 어쨌거나 일방은 나가야 되잖아요. 안방을 못 들어가든. 그럼 누가 그러면 내 이 현재 사는 거주지에서 살 수 있는가? 누가 더 그런 면에서 약간 유리할까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뭐 피해자가 절대적인 선택권을 갖고 있죠. 저요? 이 집에서 살 거고요. 남편 절로 나가게 해주세요. 그럼 남편분이 나가셔야 되죠. 가해자 피해자 뭐 이렇게 따지면 피해자가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근데 아내분이 때렸어. 그래서 아내분들은 저 때리는 게 주로 이제 어떠시냐면 뭘 이렇게 들어서 던지시죠. 그 다음에 여자들이 손톱이 길다 보니까 같이 막 싸웠는데 남자에게만 스크래치가 났어. 그럼 경찰이 와서는 현상을 보고 판단하지 두 사람 말을 잘 안 믿거든요. 왜냐면 서로 치고받다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설사 아내가 가해자라고 해도 아니 우유 먹이는 모유 먹이는 애기가 있어. 걔 데리고 나가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린 자녀가 있는 양육자가 또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이런 면이 있어서 아내분이 집에 있고 대부분은 남편분이 나가게 돼요. 아이는 데리고 나가지 않으니까 남편분은 사실 뭐 고시원에 가셔도 되고 본가 가셔도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이를 데리고 있는 아내보다는 좀 생활에 이렇게 불편이 없기 때문이어서 그런 면 때문에 대부분 남자분이 태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적금지 가처분을 받고 싶다라고 할 때 어떤 증거가 있어야 되는가라는 부분을 보면 아내분들 그렇게 해서 저 인간 정말 보기 싫어요. 보기만 해도 소름이 끼치고요. 후회질 나고 밥만 떴고요. 제발 좀 안 보게 해주세요. 이거는 안 돼요.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때 사용되는 게 폭언. 반복해서 욕하는 거 한번 들어보실래요? 그거를 5분만 듣고 있어도 이렇게 멘탈이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런 폭언이 반복되는 경우 이런 거 녹음이 있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폭행적인 상황이 있어서 멍드는 사진이라든가 그 다음에 녹음, 그 다음에 진단서 이런 게 있으셔야 가능한데 어느 날 내가 부부싸움 하다가 싸우니까 남편한테 이거 턱 쳤어. 증거가 없어. 그럴 경우 적금지 가처분 잘 인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런 폭언이라든가 폭행적인 물리적인 상황이 여러 차례 있어야 되고 그에 대한 명확한 증거, 사진이나 녹음이 있어야지 인정해 준다. 그렇지만 일반 적금금지보다는 가정법원에서 좀 쉽게 내려준다. 왜냐? 냉각기 가주시라고.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혼 소송에서 부부 중에 한 명만 집에서 나가게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혼과 관련해서 책임이 있는 가해자라고 하면 시어머니든 장모님에게도 인정이 됩니다. 물론 그때는 시어머니나 장모님을 피고로 이제 넣으셔야죠. 피고 2루. 가을이 되고 하니까 제가 그분은 이상하게도 잊혀지지 않는 분이 있는데 한 15년쯤 사건인가? 남편분이 외도를 하셨어요. 상당히 좋은 직장 다니는데 그 출장을 가셨다가 그 업무와 관련해서 이제 여자분을 아시게 됐는데 정말 그 두 분이 주고받은 편지를 보면 50대 그런 사랑이 가능할까 할 정도로 정말 아름다운 문구를 가진 편지를 주고받고 문자를 주고받고 그 여자분은 아예 이 남자하고 재혼하려고 먼저 이혼하고 기다리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남자분이 여자분한테 유책 사유가 딱히 없었어요. 자녀분 굉장히 잘 길렀어요. 그리고 정말 알뜰히 살았어요.
그게 뭐 사업하는 사람들 아니면 뭐 전문직이라 그래도 월급이 뭐 뻔하잖아요. 아이 셋째 기르면서 그 살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뚜렷한 유책 사이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지발로 걸어나가게 해야 되죠. 괴롭혀서. 그래갖고 평생을 같이 살지 않았던 그 시어머니 노모를 집으로 딱 모시고 와요, 남편이. 그러면서 월급을 아내가 다 관리했던 걸 어머니한테 줘요. 어머니 이거 관리하세요. 그 다음에 그 작전회의 하던 게 녹음이 됐어요. 어머니 밥도 안 주고 자꾸 구박하고 가라고 하고 이런 얘기 자꾸 하시고 그러자고요. 근데 그 작전회의가 녹음이 되면서 발각이 됩니다. 어떡하겠습니까? 시어머니 그 집에서 나가셔야 되죠. 그래서 적금가처분이 퇴고 요청을 했습니다. 재판부가 수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시어머니가 거기 와서 살아야 할 이유가 없는데 아들이 일부러 모시고 와서 며느리한테 유책사를 만들자고 괴롭혀서 제발로 나가게 하겠다고 모시고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가세요. 그래서 그 남편과 시어머니가 같이 퇴고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꼭 부부 사이에만 결정 나는 건 아니고 부부가 못 살게끔 파탄이 나게끔 그다음에 결별을 하게끔 종용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도 명령을 받을 수 있다. 이 점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적금지 가처분은 우리가 이혼소송에서 쉽게 받아들여지긴 하지만 그것은 갈등을 줄여보자는 거지 완전히 결렬을 시키자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살면서 미울 때 있죠. 아니, 솔직히 말하면은 하루 24시간 중에 한 1분 좋은가? 나머지 23시 59분은 안 살고 싶다는 생각할 때가 많죠. 혼자일 때가 편하고 밥 해주기 괜찮고 그렇지만 그러면서 사는 게 부부죠. 내가 잠깐 싫다고 일단 안 보게 해주세요. 그럼 영원히 안 보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란 묘에서 같이 있어야 오래 살게 되고 싸워도 같이 있어야 그 관계가 유지되는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금지 가처분은 좀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이별을 가져올 수 있고 적금지 가처분 명령을 받은 배우자에게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신중해야 됩니다. 신청하시는 건. 진짜로 이혼할 때만 신청하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